한 여학생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. 발신인은 친구 아빠인데요.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문자까지 잇따라옵니다.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 뿐이었지만 이젠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는 여학생.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? 예, 오늘은 눈 수술을 한 뒤에 이 다른 것에도 눈을 뜬 남편에 대한 사반 가족의 제보입니다. 네, 제보자는 40대 후반 여성이고요. 남편은 학원 강사입니다. 딸 하나와 이 세 식구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.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이 남편이 눈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서 렌즈 삽입술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안경을 벗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수술 후에 안경을 벗으면서 주변에서 어우 잘생겼다, 뭐 인물이 훤하다, 막 이런 칭찬이 쏟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긴 남편이 갑자기 몸 관리도 하겠다면서 헬스장을 끊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몸매 관리에도 돌입을 했습니다. 그 후에 이제 잘생겨지고 날씬해진 거죠.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. 네 남편 여기서 봤다, 저기서 봤다, 카페에 여자랑 있더라,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. 남편에게 추궁했어요. 그랬더니 아우 그 사람 동료 강사야 그러면서 전화해서 바꿔줬다고 합니다. 보통 눈 수술하고 주변에서 아우 안경 벗으면 아우 잘생겼다, 인물 난다 하는 거 거의 한 90%가 인사치레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남편의 진짜 수상한 행동은 지금부터 시작.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딸아이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요. 뭐 자식 핑계 대면서 그 아이 핑계 대면서 개문제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딸을 좀 약간 거리를 뒀었다는 거예요.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? 딸 친구한테 그러니까 사실상 작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? 비슷한 이야기인데요. 더 충격적인 건 당시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중3 딸이 어느 날 엄마 나 친구한테 절교당했어. 아빠 때문에 라고 했다는 겁니다.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딸 몰래 딸의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. 뭐 딸아이에 대해서 상담할 게 있다. 너는 힘든 일 없냐? 언제든 연락해라 라면서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고 결국 이 딸의 친구가 부담스럽다면서 딸에게 절교를 선언했던 겁니다. 제보자가 남편한테 따져 물었대요. 이 남편한테 아니 어떻게 딸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걔가 한부모 가정이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챙겨주려던 거다.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냐.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.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제보자는 남편을 정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신 그러지 말라고 일단 주의를 주고 오해를 풀었다고 해요. 자, 뭐 일단 아니라고 하죠. 그건 아니었다고.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믿겠습니다. 하지만 제보자는 결국 이 남편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맙니다. 제보자분이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잠깐 쓸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그냥 노트북을 쓰다가 만 상태여서 비밀번호 없이도 그냥 열어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남편이 쓰던 블로그 글이 작성 중 상태로 있었던 건데 그 블로그 글의 내용이 문제였던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이 자기 블로그에 비공개로 글을 올린 것들이 자기가 만났던 여성들 뭐 불륜까지 가기도 하고 그 직접까지 갔던 그런 얘기들을 일지처럼 정리해서 그거를 글로 비밀 공개 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. 그 와중에 이제 노트북에는 그 당시에 불륜 관계인 여성하고 주고받은 메일까지 있었다라고 하고요.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남편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는데 만남 앱이 많이 깔려 있었다고 하네요. 박 변호사님 이런 딸 친구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다 맞아 보이기도 하고 뭐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여성한테는 상간자 소송을 또 남편한테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증거가 뭐 확실해요. 본인이 메일하고 뭐 블로그 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 증거들로 상간자 소송도 그렇고 이혼 소송도 승소를 하게 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행이네요.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가 끝까지 뻔뻔했다고 하는데요. 사과를 하지 않고요. 왜 내 노트북 봤냐? 휴대전화 봤냐라고 하면서 이게 정보통신법 위반 이런 걸로 남편이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. 자, 왠지 더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전 남편 상간자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에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강사로 일하고 있던 학원을 스스로 그만뒀었다고 하는데요.
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제보자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. 제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. 네 가족들까지 모두 피바다로 물들여주겠다.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이 전 남편이 제보자를 이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를 함부로 봤다면서 고소를 했었잖아요. 이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대요. 아이고야. 그 이후로 더 기세등등해졌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의 협박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.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제가 몸도 아프고 사실 그래가지고 그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. 제가 이혼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싸우기 싫어서 친정 식구들을 막 그렇게 막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. 당신 어디서 보면 누구지? 당신 며칠 안에 큰일 있었지 않아? 뭐 이런 거. 자, 결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이 제보자 건강까지 크게 악화됐다고요. 몇 달 전에 심근경색으로 제보자가 좀 쓰러졌다고 하는데 몸과 마음이 남편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. 더 나아가서 그 제보자의 언니죠. 처형한테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제보자 어머니, 장모죠. 장모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가만히 빤히 쳐다보다가 가는 모습. 이것도 사실 좀 무섭거든요.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만 보다가 노래만 보다가 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. 유죄 판결 항소하고 싶지만 이거 해봤자 달라질까 이런 의혹도 좀 이런 상태고 더 문제는 반격했다가 혹시나 가족한테 해를 끼칠까 봐 그게 좀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? 지금 불륜 피해자에서 이거 다른 건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상담이 있을 때 절대로 남편의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 같은 거 들여다보지 말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용서받지를 못해요. 이건 개인정보 침해가 맞습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. 유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. 다만 혹시라도 형량이 너무나 세다라면 그걸 다투기 위한 정도 항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, 다만 이 지금 남편이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 있잖아요. 그거를 녹음하는 건 또 불법이 아닙니다. 이건 두 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저런 어떤 협박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다 이 갈무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초기부터 좀 뭐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. 예. 자, 교수님, 뭐 일단 제보자께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지금 이 인간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그거잖아요. 네, 일단은 이 남성은 뭐 외도깨도 있는 데다가 뭐 자기애성이 폭발을 한 것 같아요. 본인이 이제 잘생겨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불륜 일지를 쓴다거나 뭐 딸의 친구한테까지 연락하는 거 뭐 이런 거가 일종의 본인 서사입니다. 내 인생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고요. 또 이렇게 가족을 상대로나 부인한테 폭발하는 것도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으면 격노를 하거든요. 격노 상태인 것 같아요. 안타깝게도 이 제보하신 분은 몸도 마음도 너무 약해지신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남편의 배신과 충격, 거기에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는 과정, 고소를 당하는 과정,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남편의 격노까지 감당을 하셔야 돼서 저는 혼자 이겨나가시기에 좀 너무 벅차실 것 같고 가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법적으로도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꼭 전문가의 조력을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보통신망법 예. 뭐 이거 예. 그렇게 크게 뭐 없죠.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. 어떻게 들어가서 보게 됐냐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 해킹 같은 거에서 들어갔다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죄 부분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또 남편한테 또 해야 될 부분까지 좀 확인하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막 휴대폰 들여다보고 막 이런 거는 최대한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.